등장부터 공기를 바꾸고 있는 김혜수 씨인데요. 오늘 너무나 멋진 핏으로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김혜수 씨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만 인플루언서답게 요즘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 자, 와우! 바로 준비됐어요. 네, 남편과 함께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보라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과즙미를 뿜뿜하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입니다. 역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피부과 원장답게 오늘 정말 도자기 같은 피부를 뿜뿜하면서 나와주신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천천히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부과 지금 잡지 같은 느낌인데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조여정 씨 왼쪽입니다. 네, 서서히 중앙.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네. 조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다음은 성공한 인플루언서 CEO 경희역의 김혜수 씨를 모십니다. 네.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분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왼쪽입니다. 우리 행복해요. 자, 지금 손을 꼭 잡고. 네. 포즈가 지금 1초 안에 몇 개가 진행돼요. 자, 정면입니다. 역시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다운 완벽합니다. 오른쪽입니다. 두 부부의 이 금술 느껴지십니까? 완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즈 한번. 마지막 포즈 갑니다. 네, 왼쪽 시선 정면. 손 3장만 내려서 네, 얼굴 안 가리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완벽합니다. 경희 재홍 부부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두 분 애써 손을 잡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두 분인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자, 지금 행복한 한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두 분 다 하트 한번 가볼까요?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자, 하지만 현실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이시죠, 두 분? 네, 손을 살짝 놓고 촬영 한번 가봅니다. 네. 왼쪽, 바로 지금 메소드. 왼쪽.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완벽합니다. 자, 이제 김혜수 씨와 김지훈 씨 모셔서 네 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불륜조차 하찮게 만드는,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게 되는 네 분입니다. 네 분 함께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의상 톤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분. 네. 정면. 자, 이 네 분이 함께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교차 하트 한번 가볼까요? 교차 하트. 자, 과연 어떤 관계성이 있게 될지. 교차 하트. 네.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시선. 정면. 오늘 포토 기자님들께서,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만큼 작품에 대한 궁금증 무척 큰데요. 자, 이제 저희 분위기를 바꿔서 특별한 포토타임을 좀 준비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극중 100만 인플루언서 경희는 오늘도 이 현장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모든 게 컨텐츠입니다. 자, 경희 준비됐나요? 셀카봉 들어주시고 네 분 함께 셀카 찍는 분위기로. 자, 하나, 둘, 셋. 자, 몸을 살짝 왼쪽에서 셀카 찍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셀카 찍습니다. 네, 진짜 100만 인플루언서 다운 포즈와 표정인데요. 자,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창희 감독님 모십니다. 자, 이창희 감독님, 뻔하지 않게 상상을 유쾌하게 뱉는 분이죠. 저희 셀카봉에 감독님 들어와 볼게요. 예. 네. 잠깐만요. 유쾌한 지금 포즈로 시작합니다. 네. 정말 살인자 이응난감 그리고 타인은 지옥이다를 통해서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이창희 감독님입니다. 저희 이제 셀카봉하고 노멀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자, 좋습니다.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감독님. 네, 조금만 밀착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감독님이 중앙에서 지금 센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불륜을 외치면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륜 파이팅! 시선 왼쪽, 시선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무대 아래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분들이 과연 각자 숨겨진 비밀과 관계를 만날 차례인데요.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정말 이 작품 지금 불륜에 대한 궁금증을 가득 안고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출한 이창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 씨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박경희를 연기한 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재홍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여정 씨. 네, 안녕하세요. 안수정 역을 맡은 조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철 씨.
네, 안녕하세요. 보성 역할을 맡은 김재철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 작품에서 만날 생각이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데, 일단 그러면 김혜수 씨께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게 되는 연쇄추돌 블랙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연쇄추돌 블랙 코미디 시리즈입니다. 그 부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작품을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리고 제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김혜수 씨? 저 역시도 제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뭐 불륜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호기심으로 대본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허를 찌르는 재미로 화답한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그 정은경, 박수린 두 작가의 첫 시리즈물인데요. 이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치닫는 얘기가 매우 흥미로웠고요. 배우로서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촬영하게 작품에 임하게 됐습니다. 도전 욕구를 막 자극했군요. 네. 좋습니다. 김지훈 씨는 어떠셨어요? 네, 선배님 말씀처럼 대본이 너무 재미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가장 흠모에 맞이하던 김혜수 선배님과 날 평소에 흠모했어요? 네.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작품으로 많이 보고 이제 진짜 제가 꼬맹이 때부터 와 연예인이다 막 이런 느낌도 그쵸. 있었고 성장하고 이제 제가 연기할 때는 선배님 연기를 보면서 진짜 늘 굉장히 천의 얼굴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도 늘 멋진 모습을 배우로서 담고 싶다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와 이런 마음이 늘 맞습니다. 있었는데 감히 제가 이제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부로서 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가장 너무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의 구할이 김혜수다. 맞습니까? 99할 99할. 9.9할 네. 9.9할 갑니다. 예. 자, 조효정 씨.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이 책 자체가 볼링 경기 같이 느껴졌어요. 볼링공을 한번 딱 내려놓으면 멈출 수가 없이 그냥 쫙 굴러가야만 하는 이 사건이 흘러가는 속도와 이야기의 방식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워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 궁금해졌어요. 김재철 씨. 네, 저는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 중에서 제목이 제일 길어서 예, 그게 좀 그럴 수 굉장히 있죠. 그럴 수 매력적이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또 이창희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얘기에 예, 이건 심상치 않다. 무조건 탑승해야 된다. 막차를 탔습니다. 근데 시청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제목에 끌리고, 예, 출연진들과 감독님에 끌리고, 그리고 내용에 끌리면서 막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이창희 감독님 이 작품을 처음에 제안받고 나한테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이유 여쭤볼게요. 예, 사실 제 작품을 좀 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누구 한 명이 죽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 작품도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불륜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 갸우뚱했는데 읽다 보니까 역시나 사실 많은 감독들이 작품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재밌는 대본을 찾지만 내가 더 재밌게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찾거든요. 그쵸. 사실 제가 굉장히 찾고 싶었던 대본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코엔 형제나 타란티노의 작품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 한국에도 좀 이런 좀 조금 복고적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의 스타일로 현대에 재해석해서 좀 더 우리에 맞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찾게 된 시나리오였고 역시 보면서 이건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자신감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이 왜 31일이 아니죠? 예,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작품 특성상 오늘 가장 많이 나올 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지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씀하시면 스포일러인데, 스포일러 픽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 가려주시거나 아니면 얘기하려고 할 때 옆에서 저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 스포일러 픽을 들고서 오늘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이 한 번 사건이 시작되면 연쇄 추돌처럼 정말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분들은 대본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이 씬 여기까지 간다고?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혜수 씨. 저는 사실 첫 회에. 첫 회? 네. 벌써?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 조심할게요. 네. 첫 회. 첫 회에, 저희 부부가 이웃집 수정내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수정네 집의 방문으로 시작이 된다. 네. 모든 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홍. 네. 저희가 철거촌에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거촌에 가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철거촌. 자, 집 방문, 철거촌. 자, 그렇다면 조여정 씨. 평화롭진 않았지만 잘 살고 있던 저에게 앞집 부부가 이사 오면서 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좋아요. 요거 괜찮아요. 괜찮죠? 앞집 부부가 이사 오고 이웃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정 입장에서는 네. 저 두 부부가 이사 오면서 모든 게 제가 시작된다.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그 동네. 그렇죠. 내가 터줏대감인데 네. 저 둘이 오면서 모든 게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보성은 어떨까요? 저는 수정과 이혼 소송 중인데 우연치 않게 그 경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혜수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생기면서 네. 자, 굉장히 마라 맛이 나는. 네. 이쪽은 마라마까지 갔습니다. 자, 경희를 만나면서, 자, 지금 어딘가를 가면서 또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그 장면과 그 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군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정확히들 아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수 씨가 연기한 경희부터 만나봅니다. 경희는 무척 성실한 가장이에요. 또 자수성가한 CEO이기도 하고요. 성공을 했음에도 더 큰 성공을 갈망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인플루언서, 성공한 인플루언서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치열함이 좀 깔려 있어요. 경희를 통해서 성공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이기심과 유약함이라는 얇은 민낯을 파헤쳐가는 그런 흥미가 배우로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주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거침없고 화려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희는 예상치 못했던 얼굴들을 많이 보여줄 것 네, 맞습니다.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경희가 시작과 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경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들 또 만나게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씩 미묘하게 변주해서 연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물관이나 상황 속에서의 경희의 밀도나 수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조율할지 고민하면서 연기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이 경희가 100만 인플루언서예요. 그렇죠. 정말 100만 인플루언서가 정말 큰 사랑을 받는 대단한 네, 인물이더라고요. 대단한 인물인데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이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뭔가 대리만족, 나 소질이 있다 이런 거 좀 느껴지셨나요? 소질 없고요. 소질 완전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국내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많이 찾아봤고요. 또 경희랑 연결선상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특징들은 많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의 특징 같은 것들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셀럽들의 외피, 외관의 의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실제 제작을 해서 드라마에 착용을 했고요. 이번 작품 특히 제 스태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신났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업무량이 많았을 텐데 마음껏 열정적으로 일해준 덕분에 경희의 외피가 이렇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을 하면서 나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은 아니요. 바로 100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구독각인데 예. 자, 우리 그렇다면 이번엔 조여정 씨가 연기한 수정 만나봅니다. 자, 수정. 지금 우아함과 예민함 그리고 귀여움과 사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좋은 말 다 써주시는데요. 창피해. 네. 수정이는 그야말로 우아하고 교양 있는 피부과 원장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인물 모두가 그렇긴 한데, 이 정말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사건을 마주하면서 결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우아와 교양은 뭐 이제 지킬 수가 없고 저 안에 나도 모르던 정말 그 불완전함을 다 드러내게 되죠. 그게 이 작품의 캐릭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희 언니처럼 시작과 끝이 아주 다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실 것 같은데 촬영장에 조여정 씨가 워낙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지훈 씨 많이 놀라셨다고요? 제가요? 네. 사실 여정 씨는 이제 저하고 거의 데뷔 초기 때부터 부부를 벌써 2번이나 했던 그렇죠, 맞죠. 인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제 예전에 같이 일을 하고 그 이후로 배우로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성장을 했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췄더니 지켜보신 분들이 많네요. 김혜수 씨도 조여정 씨도 지켜보고 늘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셨군요. 예. 저도 저격이었어요. 예, 예. 저는 훌륭한 분은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현장에서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하니까 이 같은 대본을 가지고도 진짜 다양한 해석을 많이 준비를. 해오시고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이제 현장에서 막 맞춰가는 재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크게 제가 그런 기억이 없고 오히려 저는 감독님과의 호흡이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뭘 대단히 준비해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일부러. 이게 그 씬에 아주 딱 적합하지 않더라도 막 아무 말이나 해봐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근데 감독님이 쭉 들으시다가 가장 적합한 어떤 다소 엉뚱할지라도 가장 적합한 어떤 걸 딱 제시를 또 해주시거든요. 그런 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찐합인데 네. 혹여나를 네. 이번에 정말 많이 쓰신다고요? 네, 대본 초반에 혹여나 이 여자가 신경도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겁도 많고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고 이런 여자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서 대사에 혹여나 이런 말을 몇 번 했는데 그 너무 캐릭터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대사에 혹여나가 없어도 리허설 때 감독님하고 맞춰보다가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까 혹여나 아무 데나 혹여나를 막 넣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엔 혹여나 수정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이분은 아마 작품 초반만 봐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재홍 만나봅니다. 자, 재훈 씨, 재홍 네. 어떤 인물이에요? 재홍은 일단 직업은 배우예요. 배우인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거나 인정받는 배우는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뭐 사람들 이름은 잘 모르고 이런 배우인데 가명을 써요.
차은빈 자, 은빈 씨. 네.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하는 임재홍이라는 사람이고, 일단은 여기 등장인물 4명 중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가장 인간적이고 순수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재홍을 통해서, 재홍이는 굉장히 하찮으면서도 다소 속물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 재홍이를 연기하면서 그냥 시청자분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 옆집에 저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재홍이가 하찮아지는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도 내 실제 모습은 진짜 하찮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죠. 예. 재홍을 보면서 어디선가 봤는데 내 친구 중에 저런 애 있어. 아니면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나만 아는 그런 부끄러움들, 흑역사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재홍을 보면서 내 얘기 같다.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공감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연기해봤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는. 근데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김지훈 씨한테 그냥 지훈 씨 원래대로 하면 돼요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지훈 씨 입장에서 연기하면서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감독님도 이제 저를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저가 활동한 예능이나 뭐 다른 작품들을 작품들. 통해서 실제 제가 아닌 이제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생각하신 부분이 이제 저의 모습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작품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해가 풀렸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재홍이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냐면요. 김현수 씨가 처음에 대본을 보고 제일 하고 싶은 역할이 재홍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대본을 보면서 재홍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캐릭터가 누가 할지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 뵀을 때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캐릭터이기도 해요. 근데 뭐 사실 뭐 꿈만 꿔봤죠. 모든 역할은 다 주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김지훈 씨가 완성한 재홍은 정말 천진하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심리적인, 다층적인 면도 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뭔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뚝 서고 싶으나 자꾸 어긋나는 데서 오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작품 보시게 되면 김지훈이라는 배우의 정말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 처음 경험하는 연기를 만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김지훈 씨가 김현수 씨한테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았을지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아니 실제로 재홍이 이렇게 모니터에 잡히면 여자 스태프들이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됐다 이런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남자 스태프들의 표정도 봤나요? 남자 스태프들은 일하기 바빠요. 바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부 보성. 도대체 넌 누구니? 만나봅니다. 자, 보성 어떤 인물입니까? 제터 씨. 제가 맡은 보성은 외피적으로는 피부과 의사이고 또 수정과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이라 어찌 보면 좀 냉정하고 좀 차가운 인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꿍꿍이가 많은. 저도 대본을 보면서 또 꿍꿍이가 있네? 이제 없겠지? 근데 또 꿍꿍이가 있네? 또 꿍꿍이. 끝이겠지? 또 꿍꿍이가 있네? 스포일러 피게. 예. 네, 꿍꿍남 캐릭터. 꿍꿍남. 그래서 제가 좀 기존에 좀 진지하고 좀 그런 캐릭터를 많이 연기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 역할이 너무 좋아졌어요. 좀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귀엽기까지 하거든요. 보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고 그래서 하면서 너무 도전적인 캐릭터였고
처음으로 하는 어떤 저의 연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김재철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인 게 분명한데 작품 속에서 사실 굉장히 꿍꿍이도 있고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교와 재롱을 담당하는 막내였다는 사실 기자님들 믿겨주십니까? 자세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막내 맞아요? 둥이둥이 막둥이였고요. 네. 근데 제가 막내라서 뭔가 재롱과 애교를 부렸다기보다는 워낙 또 성격 좋기로 또, 유명하신 선배님들께서 항상 사랑과 애정과 보살핌으로 저를 이뻐해 주셔서 제철아 다리 꼬지 말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살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근데 이제 작품이 끝났잖아요. 네. 막내 캐릭터를 이제 내려놔야 돼서 슬프네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 게 김혜수 씨와 6년 만에 만나셨죠? 예. 어떠셨어요? 하이에나라는 작품에서 선배님과 처음 감회가 남다르셨어요? 예, 정말 제가 늦은 나이에 했던 첫 드라마였거든요. 첫 드라마에서? 첫 예. 드라마의 첫 상대역이 혜수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었는지 6년 만에 이렇게 다시 선배님을 상대역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뭐만 해도 칭찬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껏 이렇게 활동해 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났을 때도 역시나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뭘 해도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 이번 작품에서는 다른 동료 배우분들이나 또 스태프분들 또 특히나 후배 배우분들 챙기시는 선배님 모습 다시 보면서 나도 빨리 선배님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 이런 다짐을 또 다시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둥이둥이 막내둥이. 요 정도 애교. 네, 하트. 네. 좋습니다. 정말 너무 훈훈하네요. 아니 감독님 이 배우분들과 함께하면서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촬영 현장에서. 예, 사실 뭐 매번 희열이었는데 저희 작품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어떤 대본을 고지고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기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그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좋았지만 처음에 재홍과 경희가 같이 나올 때도 재밌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넷이 같이 나오고 또 다른 조연 배우들과 부딪혔을 때는 어떤 대본 이상의 엄청 시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출자로 봤을 때 되게 비어져 있던 부분들이 가득 차게 되고 선배님들께서도 대본에 없는 대사를 훅 하셨는데 여쭤봤어요. 그게 어떤 계산이 된 거냐 했더니 정말 계산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대사가 나왔다. 모두 이 상황에 되게 몰입을 해 계셨고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마련됐던 것 같아요. 네. 같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연출자로서 내 머릿속보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굉장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장르적 확장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불륜으로 시작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공들이면서 설계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연출적으로. 좀 작게 봤을 때도 밸런스였고 크게 봤을 때도 좀 밸런스였던 것 같아요. 인물들 사이에 경희라는 캐릭터가 침범되지 않는 안에서 다른 배우들의 자유도를 좀 줘야 됐었고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됐고 또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각색 과정부터 되게 공들였던 것은 결국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뭘까에 대한 이 중심점을 굉장히 잘 잡고 이야기를 가야 된다. 그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뭘까 해서 결국 마지막은 진짜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로 끝나는 그런 작품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각색과 연출을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전작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이창희 감독님 또 이번에 얼마나 놀라운 연출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 영상 보고 오셨고요. 자, 지금부터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양가 가족 포스터를 보면은 김혜수 씨, 김지훈 씨 쪽은 좀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조혜정 씨, 김재철 씨 쪽은 좀 경직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극명한 대비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가족이지만 두 부부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느껴졌는데 배우분들께서도 촬영하시면서
이런 데뷔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개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기 김혜수 씨, 김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부부 역할이잖아요. 저기 인플루언서 부부 역할이다 보면 이제 요즘 트렌드에 빠삭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를 읽으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것들을 찾아보셨는지 궁금하고 저기 조여정 씨, 김재철 씨는 이제 의사 부부로서 저기 겉으로는 성공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저기 이혼 소송 중인 상황이잖아요. 저기 이런 미묘한 감정의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함께 호흡 맞춤을 쉬면서 특별히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부부가 있고 그리고 경직된 부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혜수 씨? 기자님이 보신 대로 포스터에 이렇게 소개된 대로 일단 경인의 가족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자수성가한 집안이고 그리고 가부장적이지 않은 위계 질서를 가진 가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경희가 가장이고 어떻게 보면 철없이 예쁜 아들 같은 연하 남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키우고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상류 1%의 어떤 그런 사회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난 앞집, 이웃이 바로 수정네인데요. 수정은 뭔가 굉장히 완고하고 기품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품격이 몸에 배인 경인의 가족과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외피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족이 데뷔가 돼요. 그 데뷔를 통해서 각자의 캐릭터들이 미묘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사실 최근의 트렌드 인플루언서 부부를 연기하면서 당연히 좀 조사할 게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 꼭 부부가 아니어도 유명 인플루언서들. 그래서 저 사실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좀 저는 많이 안 보는 편이었는데 굉장히 잘 몰랐던 많은 분들이 있고 실제 저만 몰랐고 유튜브라는 소통 공간 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예인 수준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러면서 좀 트렌디하고 외피적으로도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 그런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뽑은 자료가 막 정말 네, 많았어요. 네. 제가 예. 첨언하자면 저는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한 팔로잉을 하기 투민남이에요? 때문에 예. 제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은 너무 트렌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고 저는 이제 선배님이 아무래도 그런데 좀 연로하셔서 그런 게 아니 아니라 그렇게 관심이 흠모하고 좋아했던 선배님, 네네. 그런 이게 트렌드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일단 스타일에서 그런 게 의상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뭔가 옷 입고 딱 오시면 오 선생님 이거 뭐 이거 어디서 이거 협찬도 안 되는 막 그런 건데 막 브랜드 딱 보면 옷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서 사비로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정말 구독자분들이랑 유튜버 분들이나 되게 친근하게 지내시거든요. 사랑받는 분들 보면. 그런 연습들도 그럼 현장에서 많이 하셨나요? 그 장면 속에 어떻게 들어갈지 두 분이. 실제 유튜브로서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게 디테일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인플루언서로서 아주 차곡차곡 성장하는 모습이 몽타주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고마운 건 바로 고맙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둘이 마음이 앞서서 합이 맞지 않는 모습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 설정상 경희와 재용 부부를 많은 분들이 애정하게 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듣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함이 느껴지고 그런가 하면 두 분 지금 약간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조여정 씨와 김재철 씨 그 분위기 포스터의 분위기를 작품 속에서도 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두 분은 함께 준비를 하셨는지.
사실 이미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의외로 이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각자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과거 씬을 한 날 찍는데 과거에 이런 싸움을 했었다, 두 사람이. 근데 그때 제철 씨가 연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앞에서 화를 내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고. 그래서 실제로 서러워서 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리얼하게. 네, 너무 잘 하셔서 그래서 제철 씨 덕분에 근데 제가 더 고마웠던 건 그 촬영을 사실 되게 친해지고 하게 됐어요. 그 친해서 더 열심히 화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누나가 다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저는 진짜로 화내려고 했는데 누나가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누나라 그래서 깜짝 놀라는 아,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내입니다, 여러분. 예, 김재철 배우. 예, 막둥이입니다. 그 두 분이 성공한 의사면서 서로 지금 진흙탕 소송 중이에요. 그런 간극은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호흡은 어땠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가 있으니까 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혼 소송 중에 아이의 양육권이 가장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뭐 아빠한테 갔었는지 뭐 아빠랑 살고 싶어 할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그런 이 수정의 예민함이나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 예민함과 신경 과민이 다 가고요.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삶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신경 과민이고 예민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이와의 또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세철 씨는 이번에 조여정 씨와의 호흡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아이랑 이제 뭐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 좀 늦게 합류해서 아이랑 좀 불편했어요. 제 딸인데. 그래서 그냥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리얼하게. 예, 서로 안녕 뭐 이러고 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아서 되게 뭐가 타이밍이 좋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도왔네요. 예, 이 어색한 것들을 어색한 상황에서 촬영하게 돼서 예, 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리얼한 대면한 그 씬들 저희가 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한스경제 박정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번 쿠팡 플레이 작업에서 특히 다르게 느낀 점이 있다면 뭔지 이전 넷플릭스 연출 때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OTT라는 환경 안에서 좀 시도할 수 있었던 연출적인 선택이 있었는지, 반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셨던 아쉬움이 있는지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쿠팡 플레이와는 또 첫 작업이셨죠? 예,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돈을 주시는 분들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좋은데 일단 쿠팡 플레이라고 뭐 편성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압박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것도 있었고 그냥 OTT 자체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OTT를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리즈를 지금 3편째 연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저는 시리즈라고 딱 규정을 짓고 작품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작업을 할 때랑 똑같이 제가 대본을 보고 같이 작가들과 회의를 하고 각색을 하고 또 콘티를 그리고 열심히 또 찍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거는 뭐 드라마야 이거는 그런 마인드로 작품을 한 적이 없었는데 채널 드라마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은 OTT가 영화적으로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들이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고 러닝타임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표현 자체도 굉장히 수위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OTT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은 감사한 매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처음 했지만 되게 연출자와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존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정말 나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뭐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다 좋았지만 제작비 좀 더 예, 예.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월드의 지동현 반갑습니다. 기자라고 네. 하고요. 배우분들 중에서 뭐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내 인물의 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면서 좀 예상을 깨는 구조로 나아가는 게 그게 큰 재미일 것 같은데 그만큼 서로 붙는 신도 많았을 거고 되게 감정적이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신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서로 좀 연기하시면서 가장 놀랍거나 아니면은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배우를 꼽자면 누가 있을지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분씩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다 놀랍지만 나 이번에 이분한테 놀랄 거다. 자, 김재철 씨부터 한번 대답을. 네, 혜수 선배님이나 여정희 누나는 워낙 강렬한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훈 선배님이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김지훈 씨 이번에 놀랄 거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너무 놀랐다. 네, 네, 아마 못 본 얼굴을, 네, 진짜 얼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조효정 씨. 저는 김재철 씨. 김재철 정말 씨.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끼가 많은 배우를 배우. 오랜만에 봐서 다 못 보여줬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넘치는 그 시작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 조금 시작인 것 같고 저희 작품에서 이게 보여줘서 너무 좋고 같이 촬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좋습니다.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김지훈 씨. 네, 저도 김재철 씨. 저를 뽑아주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 그건 같은데. 감히 저희 드라마의 비밀 병기라고 비밀병기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여태까지 보여진 모습과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의 간극의 이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재철 씨를 여태까지 작품으로 봤던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두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수 씨. 저도 정말 세 분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정말 한 분을 뽑으면 저도 김재철 씨. 중후반으로 가면서 정말 김재철 표의 진중한 코믹 연기는 정말 대체 불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김재철 배우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자님. 이제 긴장이 다 풀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끝인사 할 제가 거예요. 예. 자, 네,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혜수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김혜수 배우는 코미디 연기로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약간 믿고 보는 코믹 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금 차별화된 코믹 연기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품 자체의 성향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작품은 블랙 코미디이면서 굉장히 장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르로 규정되지 않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모습, 단지 코미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코미디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곧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본 적 없는 작품의 탄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적 없는 캐릭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두 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장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가벼운 질문 배우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김혜수 씨와 조여정 씨는 장희빈 이후에 20여 년 만에 재회이시더라고요. 당시 또 조여정 씨는 연기한 지 얼마 안 된 또 신인이기도 했는데, 이제 두 분 좀 각각 이제 천만 배우 입지를 다지고 나서 재회하게 된 소감 궁금하고, 또 이제 주연 배우들 사이에서도 천만 배우가 매우 많은데, 좀 좋은 기운 이번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외 소감부터 좀 조효정 씨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책이 재밌어서도 당연히 있는데 사실 감독님이 전작들을 재밌게 본 것과 그다음에 혜수 언니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컸어요. 같이 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하면 이걸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장희빈에서 그 신인일 때 김혜수라는 선배랑 같이 작업을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뭔가 이 배우와 이 선배와 함께하면 뭐든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주는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통화할 때도 그때 얘기했는데 언니랑 하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우린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언니가. 지금 이 순간 강산혜 씨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어. 자, 우리 김혜수 씨. 지금 모든 분들을 무엇이든 해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인데 이번에 조여정 씨와 함께 하시면서 김혜수 씨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정말 둘 다 어릴 때 정말 미완의 배우일 때 만났다가 내공을 내실을 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차분하게 진지하게 성장한 조여정 씨랑 조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작품을 하는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조여정 씨가 연기한 수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얼마나 화면을 장악하고 압도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조여정 씨랑 연기하는 현장을 갈 때 매번 설렜고요. 그리고 조여정 씨의 연기를 보는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마치고 나서도 그 모든 추억들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정말 귀한 기회예요. 좋은 배우와 다시 좋은 작품으로 조우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작품이 저한테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귀한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또 귀한 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천만 배우들 사이에 계신 김지훈 씨 기운이 옵니까? 느낌 어때요? 기운 와요? 기가 좀 눌리네요. 최철 씨는 어때요? 어떤 게요? 기운이 옵니까 지금? 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 네, 심상치 좋습니다.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혜수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돌아보면 작품 속에서는 좀 수수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대놓고 화려한 스타일로 작품에서 보여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스태프가 좋아하셨다는데 본인은 좋아하셨는지 또 그 만족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배우가 좀 새로운 역할을 만나고 도전할 수 있는 건 축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역할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작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준비를 해야 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또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감독님도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공개를 앞두고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수 씨부터.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무더위에 다들 힘드시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31일 8시에 공개되니까 일단 한번 그냥 1회 틀어만 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멈추실 수 없을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조혜정 씨. 네, 오늘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번 틀면 절대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아주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재철 씨. 예, 막둥이로서 정말 행복하고 치열하게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뜨거움이 보시는 여러분들께 꼭 가닿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감독님. 예. 이렇게 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단언컨대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불륜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의 시작만 살짝 엿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불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자, 이들이 어떤 감당 불가한 비밀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 여러분들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오는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8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